안녕하세요, 모래라임입니다. 22년 내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의뢰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덧 23년이 되어버렸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고했던 대로 RG 가오가이가와 골디마그를 한 번 더 도색을 할 건데 이번에는 하이퍼 모드로 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RG 가오가이가와 골디마그가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하이퍼 모드로 도색을 해보고 싶었어요. 가능하다면 존다 핵 같은 것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존다 핵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대를 구하게 되었다 보니까 기본 컬러와 하이퍼 모드로 나눠서 도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번 영상의 댓글에 의외로 탄환 X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한 대 더 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탄환 X 버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초룡신이나 볼포크 같은 애들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가조립과 사포질을 동시에 진행해봤습니다. 어차피 가조립이야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거기도 하고 저도 한번 해봤던 거라 생각외로 시간이 덜 걸린 편이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프로포션 자체는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다만 골디마그의 결합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한 점이라거나 손파치가 역시나 결합이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저는 고정손 쪽이 거치하거나 고정해주기 편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용해볼 골드를 전부 꺼내봤습니다. 최대한 여러가지를 시도해서 다양한 톤 분할을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는 동안 일본에서 스타브라이트 골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채울 수 있게 됐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스타브라이트 골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골드를 올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 양으로는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총 11가지의 도료인데 도료색이 어느 정도 겹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전부 뿌려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어떤 컬러인지 아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뿌려보고 비교해보지 않으면 이게 톤 분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전부 플라스틱 숟가락 위에 블랙 서페이서를 깔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될 컬러인 프리미엄 골드와 스타브라이트 골드를 비교해본 컬러인데요. 왼쪽이 프리미엄 골드고 오른쪽이 스타브라이트 골드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입자감의 차이가 있는 편이죠. 프리미엄 골드가 쨍하고 스타브라이트 골드는 은은하면서도 적당한 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밝아 보이는 컬러입니다. 굉장히 밝은 색이죠. 메탈릭 실버에 클리어 골드로 오버코팅을 해줬습니다. 오버코팅이다 보니 색이 제일 뚜렷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컬러는 너무 밝은 편이라서 이번 도색에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긴 해요. 그리고 가장 옅은 색인 레몬 실버입니다. 사실 이름에서도 실버가 들어가 있어서 골드 컬러보다는 사실 실버에 가까운 색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조금 옅은 골드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딱히 어울리는 컬러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레몬 실버라는 게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컬러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엄 골드와 흡사한 컬러를 가진 이 컬러는 가이아노츠의 골드 펄입니다. 예전에 스타브라이트 골드와 비슷한 컬러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입자감이 있어서 프리미엄 골드와 비슷하더라고요. 가이아노츠의 골드 펄과 비슷한 이 컬러는 IPP의 프리미엄 골드 펄입니다. 골드 펄은 둘 다 비슷하게 입자감도 있고 색도 있는데 IPP 쪽이 좀 더 밝은 컬러를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IPP의 일반 골드 펄인데 프리미엄 골드 펄에 비해서 색이 좀 옅은 편이에요. 레몬 실버에 가까운 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렌지 컬러 두 가지도 있는데 하나는 클리어 오렌지입니다. 클리어 골드와 마찬가지로 오버코팅을 진행했는데 확실히 색이 진하긴 하네요. 다른 하나는 IPP의 오렌지 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원하는 색이 아니기는 해요.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다른 색들과 비슷한 편이에요. 이 컬러는 저번에 사용했던 레드골드와 IPP의 슈퍼골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기는 해요. 톤 분할용으로 사용하긴 할 텐데 영상에서는 생각보다 톤 차이가 크게 나 보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실제로는 꽤나 잘 나눠진 느낌이긴 하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할 컬러는 프리미엄 골드, 그리고 오렌지 컬러, 톤 분할용, 밝은 골드 이렇게 사용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컬러들은 조금 애매한 편이라서 사용을 자제할 생각이에요. 크게 4종류 정도로 분할이 될 것 같네요. 색을 정했으니 이젠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블랙 서페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전부 골드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전부 블랙 서페이서로 통일을 해주면 된다는 게 편한 점이긴 하네요. 그레이 서페이서에 유광 블랙을 올려도 괜찮겠지만 가오가이가 자체가 워낙 가변형의 합체까지 하다보니 피막이 두꺼워지면 도료가 벗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블랙 서페이서로 진행을 합니다. 메탈릭 도료들은 일반 도료에 비해 벗겨지는 게 덜한 편이긴 해도 긁으면은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메탈릭 실버입니다. 레드 파츠들은 전부 클리어 오렌지 오버코팅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오렌지 펄은 생각보다 좀 아쉬운 느낌이기 때문에 확실한 톤 분할의 느낌을 주려면 오버코팅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 가오가이가에서 레드 오버코팅 했던 파츠들은 전부 오렌지 오버코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옐로우 골드를 사용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GX 블루 골드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하지만 질감이 옐로우 골드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옐로우 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옐로우 골드 쪽이 입자감이 메탈릭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요. 블루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일반 도료에서 메탈릭 느낌이 나는 도료라고 할까요? 쉽게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클리어 오렌지입니다. 메탈릭 실버에 바로 올려줄게요. 클리어 도료다 보니까 도료 양도 많이 잡아먹긴 하고 여러 번 올려줘야 돼서 귀찮기는 한데 이 정도의 발색을 내주는 건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워낙 오버코팅이 많이 나와서 좀 질리긴 하시죠. 하지만 장비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비를 갖추는 게 제일 번거로운 부분이긴 하네요. IPP의 레몬 실버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존의 옐로우 골드가 사실상 톤 분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좀 더 밝은 느낌으로 한층 올려주려고 합니다. 옐로우 골드 위에 바로 올렸는데도 발색이 괜찮네요. 기본 레몬 실버보다는 살짝 어두운 톤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녹색빛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조금 밝은 느낌의 골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쉽네요. 가이아노츠의 펄골드입니다. 요것도 원래는 사용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계획이 틀어지네요. 약간의 어두운 골드의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펄골드의 입자가 굵다 보니 추가 도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적당하게 어두운 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해봤습니다. 메탈릭 도료들도 뭔가 조색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을 주기는 쉽지가 않네요. 일반 도료라면은 진한 도료만 사용해줘도 충분할 텐데 말이죠. 그런 기똥찬 도료가 나오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인 도료인 프리미엄 골드입니다. 스타브라이트 골드가 1차 도포만 해줘도 충분한 발색과 입자감이 좋기는 하지만 도료의 양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지인분이 오사카에서 스타브라이트 골드를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걸 봤다는데 이제 슬슬 물량이 풀리는 건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4개 정도 구매를 부탁드렸어요. 너무 많이 구매하면은 되팔이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오롯이 제가 사용하려고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다 보니까 뭐 4개 정도면은 오해를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려봤습니다. 또 선팬을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배 타고 오거나 하는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또 가려면은 돈이 그만큼 드니 한참 모아서 가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엄 골드 2차 도포입니다. 추가 도포를 하면은 그나마 스타브라이트 골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2차 이상으로 올리는 편이에요. 평소에 도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프리미엄 골드의 입자가 가라앉고 그 위에 맑은 색의 용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위에 떠오르는 반면 이제 스타브라이트 골드는 입자가 가라앉고 그 위에 주황색의 도료가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입자감도 입자감인데 훌륭한 발색을 내주는 게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것도 그저 저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슈퍼골드입니다. 레드골드도 이전에 사용했던 블루골드와 마찬가지로 입자감이 일반 도료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비슷하지만 튼튼한 입자감을 가졌을 것 같은 슈퍼골드로 진행합니다. 메탈릭 계열의 도료 중에서는 스타브라이트 골드와 슈퍼골드가 색감이 참 좋아요. 슈퍼골드는 뭐랄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까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다른 곳에도 사용할 게 있다면 한번 활용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활용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도색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데칼 작업만이 남아있겠죠. 이전에도 사용했던 델피 데칼로 진행할게요. 그나마 다양한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데칼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하이퍼 무드라고 한다면 전부 다 빛날 것 같아서 뭔가 부분 도색을 하기에도 애매한 편이에요. 데칼도 직접 제작해보고 싶긴 한데 집에 프린터도 없어서 좀 곤란하긴 하네요. 혹시나 뭐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칼도 끝났으니까 전체 마감을 진행해야겠죠. 이번에는 반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디언 해머는 도색용 집게로 찝어서 세우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색용 스펀지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했던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워낙에 크고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마감은 유광으로 할까 반광으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유광으로 하면은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되게 싸구려 같지 않을까 싶어서 반광으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마감이 끝나고 건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가이가는 뭔가 전체적으로 초록색 느낌이 됐네요. 오히려 이 컬러를 탄환 X 버전에 쓴다면은 좀 더 잘 어울릴 법 하겠습니다. 스텔스 가오는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골드에 클리어 오렌지와 슈퍼 골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열리면은 안쪽에서 부스터 비슷한 거를 쓸 수 있죠. 안쪽도 슈퍼 골드로 칠해준 상태입니다. 스텔스 가오의 내부도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골드로 칠했어요. 이게 합체 기믹이라는 게 굉장하긴 하지만 굉장한 만큼 또 불편하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접어줘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몇 번 합체를 진행해봤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참 불편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도색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순정 그대로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라이너 가오의 창문 쪽은 일부러 붙이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통짜로 이미 색까지 들어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도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프라판으로 메꿔주는 방법을 사용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합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바퀴 쪽을 밑으로 내려준 뒤에 팔 조인트 부분을 빼줘야 하는데 제 손가락으로는 빼주기가 힘들어서 헤라를 사용했습니다. 기믹 자체는 좋은데 뭔가 소소한 부분에서 많이 불편해요. 결합 부위도 의외로 조금씩 빠져가는 게 눈에 보이네요. 이게 도대체 왜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릴 가오는 양쪽의 톤 분할을 다르게 해줬는데요. 안쪽은 통으로 프리미엄 골드를 사용했고 오른쪽은 내부는 슈퍼 골드, 외장은 프리미엄 골드로 도색을 했습니다. 기존의 가오가이와 비슷한 톤 분할이에요. 내부 쪽 프레임도 전부 슈퍼 골드로 통일했습니다. 합체할 때 드릴 가오 안쪽은 오렌지 컬러라서 오버코팅을 할까 했는데 이거는 많이 까질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골디마그도 도색은 잘 됐습니다. 타이어도 전처럼 잘 돌아가고요. 안쪽 내부 프레임도 잘 칠해졌습니다. 안쪽에 조인트를 보고 잘 끼워 맞춰주면 다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고관절을 뒤로 확 제쳐버려서 조인트를 다시 끼워주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물론 합체용이니까 당연히 잘 고정이 돼야겠죠. 상반신도 바퀴는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목을 이렇게 돌려주면은 손 파츠가 나오죠. 이상하게 엄지 쪽은 관절이 하나가 더 달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맞는 건데 뭔가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긴 하네요. 일반적인 저의 햄듀먹보다는 엄지가 많이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라 이상하게 보이긴 해요. 이렇게 팔도 180도 돌려주고 손 파츠 옆에 조인트에 잘 결합하면은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신과 잘 결합시켜준 뒤에 이렇게 손을 돌려주면은 골디 핸드 파츠가 완성이 되죠. 해머 해븐도 잘 움직이고요. 전체적으로 잘 완성이 된 것 같네요. 골디언 해머도 잘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손잡이 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쪽이 살짝 긁혔어요. 아무리 메탈릭이라고 해도 이렇게 긁으면은 까지기는 하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전체적으로 도색 밸런스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헤드 파츠도 이쁘게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합체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G 가오가이거와 골디마그 하이퍼머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합체한 상태에서는 부득이하게 너무 길어져서 세로로 위아래 시점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담으려면은 이 방법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포토박스가 큰 편인데도 화면 안에 다 들어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배경지도 최대한 노란빛이 나는 걸로 해봤는데 그다지 눈에 들어오진 않는 편이네요. 우선은 왼팔 손목은 또다시 부러졌습니다. 손목 이슈 정말 처참하네요. 그나마 더 가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순접으로 붙여줬는데 그나마 잘 붙어있는 편이에요. 여기서 왼쪽 손목은 더 돌리거나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고정손을 판매하거나 해주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세로 모드라서 그런지 자세히 보여드리기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정말 카메라 구입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로또가 당첨되면 바로 작업실 하나 구해버려서 이런저런 장비 업그레이드도 하고 영상 퀄리티도 높이고 싶은데 말이죠. 초점이 박살났습니다. 해머헬 장면을 연출해보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는 바람에 이렇게 촬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비의 중요성을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확대한 얼굴에서 전부 골드인데 이마에 G스톤만 녹색인 게 참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영상으로는 묘하게 못 살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해머헬이 적절한 각도로 안 들어지네요. 이 전지 가동손 상태가 영 좋지 못해서 제대로 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는 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주니까 그나마 괜찮은 각도가 나오긴 합니다. 심지어 이 각도를 위해서 골디마그는 빼둔 상태예요. 해머 헤븐이 이상한 각도네요. 이제는 장비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워낙 역동적인 장면이니까 이렇게 고정된 포즈로 찍기에는 아쉽긴 하죠. 여기서 존다해까지 딱 만들어서 손에다 놨다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저희 실력 부족이니까 안타깝습니다. 더욱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포징을 해서 그나마 나온 게 이 정도예요. 사실상 골디언 해머로는 포징이 힘들 것 같아요. 이 밑에 아크릴 큐브로 받쳐둬야 그나마 수평을 유지할 정도더라고요. 스탠드도 간신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잘해서 멋진 포징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포징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가오가이가와 골디마그 작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작업이었어요. 저에게는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작품이었고 그만큼 애착도 많이 가졌던 터라서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된 영상이었어요. 그만큼 반다이나 저나 발전할 가능성이 더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저도 더 열심히 분발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합체 기믹 없이 가동성과 견고함에 중점을 둔 완전체 가오가이가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워낙 합체 기믹에 힘을 많이 써버린 걸까요? 반다이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23년 1월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네요. 곧 있으면 설날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는 정말 열심히 작업에 몰두해 보려고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가능한 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작업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영상들도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직 만들지 못한 프라도 많고 만들어 놓고 작업 대기 중인 프라들도 많네요. 수성의 마녀도 건기약한 마무리가 됐기도 했고 다음 내용이 궁금하긴 하지만 약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하니까 바쁘게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다음 화를 방영하는 날이 오겠죠. 수성의 마녀도 정말 성공해서 떡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래라임이었습니다.